2024년 당창건 79뼘을 맞으며 국경도시 신의주시에서 첫 막을 올린 음악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너무나도 열정적이면서도 뜨거운 위대하신 오버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는 관중들의 커다란 반향의 물결을 타고 어느덧 해를 넘어서 혁명에서도 평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신의주시에서 만도 34차례 공연이 진행됐고 4만 5천여 명이 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올해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평양대곡장에서 이 공연이 진행됐는데 평양 시민들 2만여 명이 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공연을 보면서 그때 그 관람 열기가 대단했는데 관람 열기가 너무 높아서 공연을 하루에 2차례씩, 지연은 3차례씩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평양시에서는 우리 아버지 공연을 보았는가, 관람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돼서 지방예술단체가 이런 큰 작품을 형상했는지 아는가, 이런 말들이 인사말처럼 통용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무대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음악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 창조 집단의 전체 성원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창작가들과 주단역 배우들, 그리고 공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고 있는 보장 성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학생 동무들도 참가했는데 이들도 모두 이 작품의 출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무대 창작 집단은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그 이야기를 역사에 남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럼 먼저 이 작품을 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피하시오! 어떻게 됐어요? 부조장 동무 친작오빠 마을이 몽땅 물에 잠기고 지금 여기로 물이 막. 뭐라고요? 아이고 부처장 이를 어쩌면 좋나. 우리 며느리 자 마음을 풀 것 같아. 진미야, 부탁해요. 알겠어. 자 얘들아 빨리 가자. 자 빨리. 이번이 평안북도 예술단에서 창조한 음악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소장과 정장 그리고 4개 장이 7개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저국의 서북변을 휩쓰는 자연의 광란 속에서 구조전투를 직접 지휘하시고 역사에 없는 특별 조치도 취해주시며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혼신과 로고를 감명 깊은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가 와요. 비행기다! 전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 조선인민군 공군 해군 영경비대 해상편대 정찰정국 해상육전대는 긴급 출동하여 세민들을 구출할 것.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인민을 지키라. 결사존을 벌리라. 야, 정말 실감이 납니다. 2024년 7월에 그 큰 물패의 상황을 우리도 많이 보도했지만 그때 그 들이닥쳤던 재난을 이렇게 실감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너무도 엄청나게 들이닥친 재난 앞에서 정신없이 헤매이는 출연자들과 함께 가슴을 저이다가 직승기가 내려올 때 관중들은 박수를 칩니다. 네. 박수를 치면서 모두 웁니다. 출연자들도 울고 관람자들도 울고.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녕 우리 오보의 경애하는 원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예, 정말 시작부터 그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은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작품이 2024년 9월부터 창작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때가 그 피해 복구 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나 격동적인 사연들이 날마다 전해졌습니까? 고무단속을 타시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7월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 물피해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구조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비행기지에 도착하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휘관들로부터 침수 위험 구역의 주민 상태와 구조 전투 상황을 료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0여 대에 달하는 직승기들이 무려 20여 회씩 연속적인 왕복 비행을 하면서 불리한 일기 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 기간 지켜보시며 전투를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구출된 인민들은 너무도 뜻밖의 빗바람 세찬 비행장에서 자기들을 기다려주시는 김정은 동지를 뵙고 끝없는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 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 연설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당과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시고 수재민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억척으로 지키는 것을 신성한 본도로 절대 불변의 존재 방식으로 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자해의 손길은 자연의 대재앙으로 불행을 당하였던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제일 먼저 따스히 스며들며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위민 혼신의 전설을 끝없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자그마한 고무단속을 타시고 피해 지역을 헤쳐갔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때 경애하는 원수님이 현지도를 수행한 도의 책임 일꾼이 우리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현실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 남겨서 평도 수십만 당원들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 그때부터 작품을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북한 현실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영국을 써봤습니다. 영국 쓰다가 뚝핀이 구도됐습니다. 왜 구도됐나 하면 대살리저라는 영국 형식에는 이 북한 현실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해다가 가슴을 쿵치는 거 있었습니다. 원수의 가시는 그때 이루어진 현진 어정을 군화 그대로 따라가면서 노래도 치고 시도 터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는 아직 음악 사전에도 없는 음악무용 실화 이야기라는 형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악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에는 출연하는 배우들만도 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북도 예술단은 통틀어 예술인이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품에 출연한 나머지 100여 명의 배우들은 과연 누구들인가? 나머지 인원들은 주문 배우가 아닌 예술단의 종업원들과 신의주예술학원 학생 동문들입니다. 그 지역 체육단의 선수들까지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130일을 단 1시간이라는 시간과 40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무대 공간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창조 과제는 연출가들을 실로 난감하게 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담보가 있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 하루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도당연히 일꾼들의 호소가 심금을 울렸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직접적 체험자들이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을 받아 하는 당사자, 평북의 예술인들로서 고마움의 인사도 보답의 실천도 남들에게 해달라고 하겠는가. 사랑만 받아 안고 만세만 부르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집단의 힘으로 우리도에 새겨진 위대한 사랑의 전설을 역사에 기록하자. 창조는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진땀이 납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온전한 창조 집단도 꾸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대 훈련 과정을 지켜보던 예술단의 종업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조마다 작품에 출연하겠다고 청혼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수재민들이었다. 우리들 자신이 보금자리를 잃고 대피지에서 생활하면서 경리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느 분에 의해 구원되고 꿈 같은 생활을 누리게 되었는가. 마음속에 넘쳐나는 이 고마움, 우리의 아버지를 칭송하고 싶은 마음속 소망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는가. 연출가들의 마음은 한없이 뜨거웠습니다. 위대한 현실의 체험자들에게 구태여 그 무슨 기량을 발휘시키느라 애쓰지 말자.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그 사랑을 너나 없이 받은 우리 집단 모두가 창작가 배우가 되자. 이렇게 돼서 평안북도 예술단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예술 창조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창조 집단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창작가들의 그 고민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체험자들을 만나보면서 그리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혁명실록을 자자구구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 그 가지가지의 함많은 사연들을 다 담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이 무대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2장 2경 거거송을 들 수 있습니다. 첼로 독주와 무용으로 형상한 이 장면에서는 그 아기를 아는 산모가 무용수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 속에 안아보는 이 장면에도 정말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는 모를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 이 재난 속에서 복받은 새 생명이 태어난 그런 한 가정을 취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들려주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임신부가 진통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런 급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물이 다 둘러막았는데 당장 있다는 것은 이 쪽배 하나밖에 없어서 한 안전운동무가 이 쪽배에다가 임신부 태우고 저기 기슭에 있는 동뚝을 향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쪽배가 너무 작아서 임신부 한 사람밖에는 더 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친정 어머니도 함께 따라서지 못하고 이 호리까지 치는 이 물까지 따라 나오면서 야, 이젠 다 죽였구나 하고 물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 그 쪽배가 향해가는 그 동뚜구에서 우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기다리고 계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날 전화 연락을 받고 이 시병원에서 구급차가 동뚝을 향해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해 현장을 찾아오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야전차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멀찍이 구급차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사실을 알게 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어서 구급차가 산모를 마중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겠다. 그리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고 운동어린 조치를 취해주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수님이 야전차가 비켜서고 산모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이런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 두들 수 없는 이런 눈물경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도착하니 많은 일꾼들과 의사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장에서는 함께 오지 못한 남편과
친정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원수님 보내신 일꾼들이 수술 리패를 서주고 산모와 아기를 지켜주고 새 생명을 받아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 작품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재난 속에서 태어난 이 새 생명만 해도 20여 명이나 됩니다. 다만 6줄밖에 안 되는 짧은 소라만이 우리의 무대 위에 울렸습니다. 원수님과 우리 아기, 친정 어머니도 사랑하는 남편도 잡아오지 못한 그 손길, 우리 오보이께서 꼭 잡아주시었으니 달리는 야전차를 비켜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신 세생의 보고서,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가 터치는 고마움의 메아리요. 정말 죄스럽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우리 공연을 보면서 감동해서 우는데 아마 다 담지 못한 그 사연을 안다면 아마 우리를 욕할 겁니다. 우리 음악명 실화 이야기 2장 3경에는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8월의 그 무더위, 흐르는 공기마저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른 천막가에서 우리 어버이 자꾸만 부르주셨다. 불편한 점은 없는가? 무엇이 애로인가? 건질 가사는 있는가? 너무도 따뜻한 그이의 물으심에 천막의 맨 끝에 앉아 눈물이 글썽해 있던 여인,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며 파재이다가 끝내는 말씀 올린다. 원수님, 가마 같은 것은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정말 우리가 천막, 수제미들이 천막가에 원수님 다녀가신 그 천막가 생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취재를 갔는데 그 천막가에서 3분도 앉아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공기가 너무나 달아올랐으니까 숨 막히는 이런 희박한공이었습니다. 구석에서 한 여인이 올린 그 가마도 곤치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님께서는 가셨던 길 다시 오시오, 전용월차에 수제민들에 안겨줄 그런 지원물자를 안 것이오, 우리 수제민들이 곤질 가산을 보관할 시설물까지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에 원수님 말씀을 받들고 인민조건 일꾼들, 인민군대 다 동원해서 인민대 가서 다 꺼내서 가설 집에 다 말해놓고 이름까지 써놓고 이건 누구 냈고 누구 냈고 이렇게 말해준 이런 격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오보의 그 사랑은, 우리가 받아하는 그 사랑은 1000권의 책을 써도 10,000권의 책을 써도 다 담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만든 음악 이야기 몇십 편을 만들어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다 줄까?
무엇을 더 해줄까? 다시만 우리 노인들 인이 되면 칼도마부터 샀겠지. 장난새 찬 우리 아이들 어쉽게 여지면 곱게 키워줄 바늘과 실도 있어야지. 아, 성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여. 일꾼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당부도 하시며 한 가지 또 한 가지 마련하신 지원 물자를 다름 아닌 자신의 전용 열차에 실으시고 또다시 찾아오신 우리 오보이, 인민은 보았거니 들었거니 그 심중에 다함없는 진정을. 정말 들을수록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입니다. 2024년 우리 자강도와 평안북도에 콧물 피해가 났을 때 우리 텔레비전으로 얼마나 많은 보도와 편집물들이 방영됐습니까? 그런데 그 짤막한 보도와 편집물 뒤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 있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실제 재난을 겪은 우리들도 다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많이 모르겠습니까? 그때 그 신의주시에도 콧물을 피해를 입었댔으니까 정말 도예술단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다. 그때 콧물로에서 오래전에 건설한 물관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온 시내의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더운 삼복철에 물이 없으니까 청소를 하느라고 받아두었던 땅 콧물을 쓰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한 거부 뭐 세면 같은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 물로 밥도 해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물이 너무 아까워서 밥도 제대로 못 해 먹었습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배도 안 고픕니다. 그런데 하루는 물차들이 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장으로 막 달려나가서 봤는데 우리 경의하는 청저동지께서 보내주신 물차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 물차를 보는 순간 목이 꽉 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잘 나와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말 온 시내가 눈물바다 됐습니다. 그날부터 물차들이 정상적으로 와서 물을 공급하는데 말 그대로 생명수였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자니 이 길가에 뿌린 연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후에 경의하는 청저동지께서는 오래전에 건설한 물관을 땜때기 하지 말고 아예 새 곳으로 건설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심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물고생은 인차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정말 문스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우리 작품을 창작할 때 우리 그 관리소장 동지랑 여기 모인 동지들이 작가는 아니지만 손마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 신우주 시내 사람들의 바다하는 그 이야기를 작품에 놓자고 생명수를 보내주신 이야기인데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신우주 사람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참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몇백 밤을 패도 다 하지 못한다. 그런데 작품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까지 자자구구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밀막아 버렸습니다.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물차 이야기는 작품의 대사 몇 마디하고 화면으로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부부장 동지! 무슨 일이요? 물차가 왔습니다. 물차라니?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수해로 물고생을 겪는 우리 신우주 시민들을 위해 평양의 물차들과 인민군대의
군용물차까지 보내주시는 운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겹사이는 천만중하를 한 몸에 떠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총미소동지께서 수재민들의 목눈물 때문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부처장.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 공연을 했으니까 우리 출연자들은 물론 연출가인 저도 창조를 할 때나 공연을 할 때도 계속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계속 지금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대피 발령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경제선동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리판에 무슨 경제선동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우리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피해 지역 인민들이 지금 문란을 겪어서 그 가장 진물도 있고 집도 잃어서 슬퍼하겠는데 빨리 달려가서 우리 인민들이 기쁨을 주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 대피 지역 이민들에게 갔습니다. 가니까 이민들이 사람들이 이 경제선동대 왔다 가면서 그야말로 뭐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났듯이 그래서 천막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공연을 그 학교 마당에서 했는데 공연이 끝나자 우리 피해 지역 인민들이 야 정말 우리 원수님은 다시 마시구나. 우리 수재인민들이 심심히 할까봐 이렇게 예수님들 보내주셨구나.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명설비 이렇게 철수하는데 어디선가 야 배구 경기하자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니 이 사람들이 수재민인가 아니면 이 요양소에 온 사람들인가 제 이렇게까지 혼돈을 왔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야 역시 우리 민들은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니까 정말 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공연을 4회 정도로 잡았댔는데 그저 7회, 8회 이렇게 해서 공연 수준을 높였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민들이 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전지를 켜고 그다음에 운전수동지들은 불 전조등을 비춰주면서 공연 조기를 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을 쭉 보면서 운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쭉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민들이 웃고 있을 때 우리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촛불처럼 태우시며 우리 피해 지역을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압록강의 새전설, 뭐 경랑 등으로 이게 하자고 했던 그 제목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난 그때 그 대본 이게 촉 받았는데 이 촉 펼칠 때 한 장 한 장 보지는데 조절은 눈물이 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에 우리 경례하는 청수동지에 대한 우리의 사무치는 그 감정을 다 이거 담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 정말 경례하는 청수동지를 칭송하기엔 정말 너무나도 소박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 아닌가 이거. 정말 막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버지란 말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소종시 오모니의 시 한 구절이 불쑥 떠올랐는데 당을 오모니라고 노래하면서도 이 세상 그 어느 오모니도 오모니란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배워주지 못했다는 그 구절. 그때 그 시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이걸 정말 제가 실제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 이전에는 이 아버지라는 부름을 그 아이들이 아버지 원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원수님 품에 막 와라 달려가 안기던 이런 부름이 아닙니까? 우리 쿤물 피해를 입은 우리 평안북도에서는 이제 80살 난 그 노인들도 경례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밖에 더 원스님을 칭송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망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 작품은 대본을 130여 차례나 수정했다고 합니다. 제복구가 한창일 때 창작해서 공연하기 시작한 이 작품은 평양에 올라온 수재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복구 현장의 전투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 희한하게 일도선 새집들이 환희 등 날마다 전해지는 새로운 사랑의 얘기들을 보충하고 또 보충하면서 공연의 나날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창작과 공연이 함께 진행된 졸리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병야는 청비서동지의 혁명용도사가 그대로 내용이 됐으며 그의 혁명용도의 나날들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장이되고 경이 됐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작품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가 많아서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과정에도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건국 이래 그 처음 있은 위대한 사랑의 전설을 불과 1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속에 담은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온 나라 인민들 앞에 막 죄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이게 콧물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말 날바다로 향한 그 콧물 피해 현장도 돌아보고 또 수재민들이 들고 있는 천막도 다 들어가 생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인차 앞으로 창조 계획을 토론했는데 그때가 아마 9월 7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제일 걸린 문제가 창작 길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제일 남은 문제가 그때로부터 이제 한 달 후인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때
첫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앙예술단체들에서도 음악무용 이야기 이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공식화됐는데 이거 한 달 만에 공연을 해야 한다니까 난 너무나도 엄청나서 말이 다 안 나갔습니다. 하루는 단장동지가 우리 창작가 성원들을 모여놓고 창조 기를 토론하자고 하면서 무조건 해야 한다. 하지 못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희 남편이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이라면은 연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야,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단장동지나 우리 창조지 성우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남편이 있는 사무실로 달려가서 막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 세대주가 하는 소리가 자기는 당적 양심을 가지고 못할 것을 하겠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막 끌고 당장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갔습니다.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정말 못하겠나? 못하겠으면 당장 짐을 싸가지고 집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는 말이 진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했나? 그래, 우리 경애하는 청소동지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가셨나? 그렇게 하는 말에 전 막 가슴에 뭔가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원수님께서 날바다로 한 그 큰 피해 현장에 자그마한 건부단정을 타시고 저도 나가봐서 알지만은 얼망절망한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전기선들이 얼기설기 늘려져 있고 다 꼬여있고 집들에서 그 흘러나온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가득한데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걸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온 나라 인민이 다 울었습니다. 그때 정말 온 나라 인민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 원수님을 보좌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데 모실 수 있었는가 하면서 막 울었는데 그걸 체험한 연출가로서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현실이 안겨주는 위대한 예술의 종자를 볼 줄 모른다면 오늘날 위대한 김종시대 창작가 예술의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이런 가슴 아픈 뼈 아픈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창작 수첩에는 거무단정이라는 이 네 글자가 씌워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작품과 관련해서 간단히 써놓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때 없이 거무단정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 정말 어렵고 또 창조 사업이 힘들 때마다 우리 경례하는 청소동지를 생각했고 또 자기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품 창조 과정에 작가들과 논쟁도 많았고 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작가들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모두 무대에 올리자고 하는데 무대에서는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하많은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집단을 다 모여서 고수가결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새끼돼지 이야기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지금 물론 새끼돼지는 이야기에서 뽑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쉽습니다. 예, 그 새끼돼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경량 청비서동께서 어제 직승기를 타고 돌아오는 이제 수재민들을 맞이하실 때 그 수재민들 속에는 돼지새끼 하나를 안고 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도 살기 지금 힘들 때인데 돼지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구로아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체기대지를 끝내 그 대피지까지 가서 거기서 돼지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돼지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아본 적은 군 인민위원장 동지가 와서 그 돼지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새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자기네 집에서 길러서 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사람들은 니기주연관 같은 거 그 난리통에 새끼되지 않아 때문에 바쁜 일꾼들한테 부담을 준다면서 욕질을 하니까 그다음에냐 러인이 그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그게 마을에서 물났을 때 그것도 내려간 돼지 인민군대들이 그래도 인민 재산이라고 건네줬는데 그걸 두고 직승기가 오르자니까 군대들이고 성유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뒤에서 가지고 올랐답니다. 근데 오르고 보니까 비행장에 내려서 보니까 차마 원수님께서 거기 계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저 아이들처럼 웅웅 울면서 그러면서도 그 돼지 새끼가 소리 지를까봐 조마조마했답니다. 근데 다행히도 소리는 지르지 않고 그저 꿀꿀꿀하지 그게 소리는 안 질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두드면서 울다가도 또 웃고 웃다가도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말했답니다. 그 새끼 돼지는 정말 복이 있는 군돼지라고. 돼지로 태어나서 인민군 군인들이 구원을 해줘. 여느 사람은 타보기도 힘든 직승기를 타. 또 인민위원장의 승용차를 타고 인민위원장의 집에서 살아. 세상에 이렇게 허사하는 돼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즐겁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작품을 형상해 보려고 하니까 앞뒤 감정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형상해서 무대에 올려놓고 집채터에 붙였습니다. 창작가들은 물론 배우들도 다 참가해서 심의를 하였는데 아깝지만 빼자고 했습니다. 참 아쉬웠겠습니다. 정말 대사 한마디, 노래 한 구절, 무용 한 가락에도 천만 가지 사연들이 깃들어 있어서 무심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연을 본 한 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 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말은 왜 없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무슨 말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야 나도 하단위에서 살았을걸. 그럼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직승기도 타보고 천막에서 원수님도 배웠을걸. 그러면서 하단위 영감들 쓸 놈 하나도 없어. 원수님 배웠을 때 그런 위험한 곳에 원수님 나오시면 안 된다고. 엎드려 정을 들인 영감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러움도 있고 간절한 소원도 있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공연을 할 때마다 생각납니다. 정말 자신들의 소원, 또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그런 작품이어서 정말 감동이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대목에 참가했습니까? 2장 이경 거거성장과 3장 압록강전역 정장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성과를 거두게 된 데는 도당위원회에서 방향을 주고 또 밀어주고 또 우리 도예술단안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또 그들이 그 배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할상 애로와 가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처럼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저기 끝에 앉으신 김창수 동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에 출연 많은 축으로 알고 있는데 55살입니다. 55살이면 무용 배우 치고는 무용계에서는 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되어 오는데 그 시간에 앓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대에서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 말 못할 사연들도 있었지만 단 하루도 무대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참혹한 재난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그 누구신가? 또 습기찬 천막 안에서 인민들과 무리를 맞대시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아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날바다로 변했던 폐허에 훌륭한 낙원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경례하는 모습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 공연 무대를 통해서 올리겠다고 무대를 떠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온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기악 연주가들과 남녀 방창조 이 사람들도 다 같은 심정입니다. 기악 연주가들과 남녀 방창조 동무들은 무대 아래에서 보이지도 않고 꽃다발도 한번 받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무대 아래에서도 무대 위에서처럼 경애하는 우리 청비서 동지께 끝없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연주를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심정을 합쳐서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참으로 추억도 많고 긍지도 높은 창조의 나날이었습니다. 그 나날들은 순간순간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해쳐가신 헌신의 걸음걸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갈피갈피에 깃든 만단 사연들을 더 뜨겁게 새겨안는 비상한 체험의 나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소식들이 날마다 전해지어서 대본이 수정 보충될 때마다 작곡가들은 편곡 보충과 수정을 200여 차나 했다니, 그때마다 연주가들은 악보는 물론 문학대본과 연출대본까지도 모조리 통달하며 계기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더예술단의 작곡가 역량은 이제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여성인데 그나마 1명은 애기머니였습니다. 주목이 아이를 가지고 작품 창작에 달라붙었는데 그가 바로 재난장의 편곡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창작실에 아이를 눕혀놓고 창작을 하는데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제 애기 좀 먹일 시간도 다 있고 오직 작품 창작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애기는 배가 고파 계속 우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모르는 그 온통 재난 속을 헤매다 나니까 애기 그 울음소리가 그 효과음처럼 창작적 흥분을 돋궈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으로 작품을 창작해 나갔습니다. 하늘보다 더 넓고 큰 경례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다 담기엔 우리의 무대가 너무나 작고 또 우리들의 수준이 너무나 모자라지만 우리의 작품으로 우리 도의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을 전하는 기념비를 세우자. 이것은 창조 집단 모두의 한결같은 지향이었습니다. 때로는 연출가가 안무가가 되어 새로운 동작들을 내놓았고 안무가는 새로운 이야기 줄거리를 착상했으며 또 작곡가는 아이들의 무용 동작을 하나하나 보면서 새로운 곡을 편곡했습니다. 이 나날의 처녀 작곡가 원유정 동무는 스스로 음향사 임무까지 맡아 수행하였으며 인민군인들의 펄펄한 기상은 배우들이 아니라 우리 체육인들이 수행했습니다.
세계 무대에 나가 공화국 깃발도 날리고 메달도 안고 오던 이들이 오늘은 위대한 오보이를 칭송하는 번의 전체 인민들의 목소리에 더더욱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압록강 전역에서 전국 각지의 돌격대원들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설계도대로 멋쟁이 살림집들을 일떠세울 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에 보답할 열망이 압록강 물결을 부글부글 끓일 때 평안북도 예술단, 아니 음악무용 실화이야기 창조집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세상에 없는 대걸작으로 이 위대한 시대를 빛낼 열망으로 들끓으며 창조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악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 제4장에는 아이들의 무용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작품은 소학반 학생들의 생활을 담은 것인데 도예술학원 소학반에는 무용 전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장 무용에 출연한 학생들은 모두 기악반 학생들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기악반 학생들이다 나니까 소해금, 피아노, 바이올린 등 자기 전공악기에는 막히는 데가 없었는데 무용은 기초 동작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도 하였지만 안무가 동지는 첫날 아이들에게 뛰며 발차는 동작을 배워주며 집에 돌아가 연습을 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아이들이 글쎄 하룻밤새 했다고는 생각지 못하는 동작들을 원만하게 연습해온 것이 아닙니까? 전 정말 아이들의 정열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는 어렸어도 정신력은 결코 어른들 못지 않았습니다. 사여료간에 훌륭히 꾸려진 림식 교실들, 평양의 기동교육대 선생님들에게서 배우는 자기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낀 예술학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평양에 올라온 수혜지역 학생들에게 손수 가방도 메워주시며 모두 새 교복을 차려입으니 정말 곱다고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하여 가정의 기쁨, 나라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정담아 당부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교복과 학용품, 책가방, 신발을 가슴 한가득 받아하는 우리 평안북도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자. 처음으로 무용 연습을 하다 보니 육체적 부담이 커서 다리에는 알이 배기고 지어 열이 나도 나어린 무용가들은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어 아버지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훈련장에 나와 동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나날에 어린 마음들이 체험한 위대한 사랑의 얘기들은 이들이 쓴 일기장들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나날이 쌓여만 가는 사랑의 얘기들 부단히 수정 보충한 작품이 지금의 줄거리로 완성된 것은 2024년 12월 21일 바로 수해지역의 일도선 새 살림집이 준공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100년 대계의 제방들이 안전지대를 이룬 속에 고층, 소층의 현대적인 도시형 농촌 살림집들이 장관을 펼친 신의주시 하단리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몇 달 전 고무 단정을 타고 침수 지역을 돌아볼 때에는 집을 잃고 고생할 인민들 생각에 마음이 천군만군으로 무거웠던 이곳이 볼수록 훌륭한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변되었다고,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제로부터 우리 여인들의 손에 제일 무거운 게 빈가마라고, 그들이 새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에게 마음껏 행복의 웃음을 퍼줄 수 있게 백미와
반찬감도 잘 마련해 놓자고 하시면서 선수 밥맛까지 봐주시고 고르고 골라 보내주신 쌀입니다. 이 당이 제일이라는 신념의 기둥을 억척으로 세우고 사회주의 조선의 전엄이시고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일편단심 안 되겠어! 우망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 작품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작품에 경애하는 정비수 동지의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애하는 정비수 동지의 그 사랑에 울고 웃으며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창작 창조의 날과 달들을 이어온 우리의 주인공들. 그럼 이 무대에서 이 작품에 출연한 주단역 배우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공연을 볼 때는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정말 여러 인물들이 나오댔는데 이렇게 무대에 나와선 모습을 보니까 누가 할아버지 역을 수행하고 할머니 역을 수행했는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나오셨던 김에 소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대대장 역을 수행한 리봉군입니다. 저 압록강 기술계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어주라고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인공 역을 수행한 김윤심입니다. 저희 맏딸 역을 수행한 리지은 학생입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가 밥을 먹는 식사실에 오셨댔어요. 그게 정말이냐? 할머니의 선녀역을 수행한 박평주입니다. 새 교복을 입은 저희들의 모습도 몸소 봐주셨어요. 그래. 할머니의 역을 수행한 황현희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온 나라가 밝아지라고. 할아버지 역을 수행한 중황철입니다. 위험한 고무단정에 우리 원수님을 모시다니. 우리 공연을 관람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작품에서 할아버지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릎 꿇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우리 원수님께 인사를 드려준 것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작품 창조의 나날에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이 그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더욱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 송악배우다 보니 입말 틀어댄 그 대사 형상을 자연스럽게 하기가 정말 저련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 집단의 사심없는 방조와 도움으로 저의 형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운 유난히 3년밖에 안 되는 제가 주인공 역을 맡아 수행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밤잠도 새워가면서 윤기지도를 해준 윤국과장 동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윤기를 두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면서 방조를 주고 또 호흡을 함께 해준 전체 창조 집단 동지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윤기 형상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망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 창작 창조의 나날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 속에 평북도 안의 수재민들은 복받은 수재민으로 또 우리 배우들은 복받은 배우로 월화복에 성장한 보람있고도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제 소녀 역을 수행한 박평주 학생입니다. 지금 13살인데 이렇게 보다시피 키가 큽니다. 작년도 작품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저보다 작았는데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는 10달 사이에 키가 부쩍 커서 지금은 저를 내려다봅니다. 예, 그 박평주 학생은 그 노래를 잘 불러서 지난 시기 우리 텔레비전으로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유치원 때 노래 부르는 모습을 아버지 원수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난 걱정스럽습니다. 내 키가 너무 빨리 커서 아버지 원수님께서 나를 못 알아보시면 어쩌나 하고. 네, 정말 기특한 생각입니다. 저희 맞달력을 수행한 지훈 학생은 원래 글짓기를 잘해서 문학상도 받았는데 우리가 창조를 시작해서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작품에서 아버지 스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욕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선으로 자리 잡아 아버지 스님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네, 지훈 학생 아버지 원수님께 편지 올린 대목을 좀 말해줄 수 있나요? 예, 저는 경리한 아버지 원수님께 음악미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에서 제가 주인공의 딸 용미역을 수행하는데 공연을 할 때마다 이 땅에 이처럼 행복한 용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 생각하곤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원수님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지고 밤이면 원수님이 보고 싶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도 꼭꼭 하시고 밤이면 편히 쉬어주십시오 하고 저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난 원스님께 올린 편지의 구절구절을 매일매일 되새겨보면서 저녁마다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난 작품에서 이지훈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젠 작품에 출연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린 매일 밤 원스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잠 못 듭니다. 이 평양에 와서 공연하면서 바로 저 가까이 당중앙위원회 창가에 아버지 원수님께서 계시겠구나. 아직도 우리들 생각으로 잠 못 드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아버지 원수님 하고 막 소리쳐 부르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곳이 별이라면은 저 하늘 별들도 따라 주셔요.
평안북도 예술단에서 창조하는 우망미용 실야 이야기를 방조할 때 대한 문화송의 가업을 받고 우리가 그것에 내려와 있는 동안 또 그들이 평양 대곡장에서 훈련하고 공연하는 전기간 정말 뜨겁게 느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흠모와 정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지 공연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의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 또 더의 일꾼들과 인민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형상해 달라고 온갖 지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맺어진 우리 인민의 혈연적 유대가 어떤 것인지 정말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 시대에 산 인간들의 진실한 체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경애하는 정비수 동지의 하늘 같은 사랑을 제일 어려운 때 제일 뜨겁게 받아는 사람들이 어찌 평안북도 인민들 뿐이겠습니까? 저기 저 라선시 인민들도 그리고 자강도 인민들도 바로 여러분들의 공연을 보면서 경애하는 정비수 동지의 하늘 같은 운덕을 체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열화의 진정을 다해 지켜주시며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갖고 가시는 경애하는 정비수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서는 인민사랑의 역사가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며 사회주의 만세소리, 노동당 만세소리는 영원히 울려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봤는데도 또 역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여드리 형상이 정말 진실하고 절절했습니다. 특히 이거 원수님께서 고무단정을 타시고 이거 나가실 때 그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건 단지 공연이 아니라 우리 인민 모두가 순간순간 시시각각 체험하고 느끼는 이런 감정을 그대로 담은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남부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과 해주, 벽성, 봉천 그리고 장풍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17시까지 내린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2mm였습니다. 비 내린 상태를 더별로 보면은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함경북도, 라선시, 개성시에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거나 매우 적은 비가 내렸고 평안북도에서는 평균 8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구장에서는 200mm 이상, 태천과 신의주, 용변에서는 18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폭우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7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평안남도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12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과 돌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장마전선과 약한 거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소 평원남도를 위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순천을 비롯한 평원남도의 일부 지역과 평원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과 약한 거기압의 영향으로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끼면서 평원남도를 위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원북도와 황해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와 평원남도, 남포시와 평원북도,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특히 평원남도와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50 내지 100mm이고 량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30 내지 50mm, 순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50 내지 8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가 내리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이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조선 동해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조선 소해 해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기간에 예견되는 지자계 폭풍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자계 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고 19일과 20일, 28일, 29일, 30일이 지자계권의 속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빛을 보며 이 마음 끝없이 달리네. 한없이 정다운 밝은 그 미소 이 밤에 더욱더 그립네. 아버지 온순히 계시는 곳 그 어디일까. 따사로운 그 품을 그리며 안녕을 바라네. 안녕을 바라네. 지금은 그 어느 험한 연길을 산이슬 맞으며 가실까. 눈비를 담아가 우릴 키워준 그 사랑 갈수록 뜨겁네. 아버지 온순히 배울 때면 기쁘소도 그러고 가슴이 맺혀와 눈물이 샘솟네. 눈물이 샘솟네. 바다를 그리는 불이 있다면 심장에 그리움이여라. 세월을 당기는 힘이 있다면 언덕스의 그리움이여라. 아버지 온순히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이 생명 다 바쳐 끝까지 충성을 다하리. 충성을 다하리. 충성을 다하리.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5분 무궁토록 번영하라 위대한 조국이요. 조국해방 요둔돌 송대의 경축. 10시 26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요둔돌 경축 대회에서 하신 연설.
10시 48분 륜속 참관기 위인 칭송이 고귀한 제보 163번째 분입니다. 11시 7분 국제생활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찾아서 11시 14분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 남극에서 사는 펭귄들 3번째 분입니다. 11시 38분 방문기를 보내드립니다. 인민들 누구나 좋아하는 명제품으로. 사령관 농지께서는 이 청을 나에게 주시면서 동무가 천리밖에 가 있어도 우린 항상 곁에 있다고 생각하겠소. 12시 8분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전사. 꽉 잡아주셨어. 13시 47분 요리 상식 닭고기 버섯볶음 여러가지 장조림 만들기 2번째 분입니다. 14시 5분 특집 영원한 승리의 기치 2. 15시 무궁토록 번영하라 위대한 조국이여 조국해방 요든돌 송대이 경축 16시 11분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국해방 요든돌 경축대회에서 하신 연설 16시 32분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이 즐겨 찾는 우리의 화장품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6분 각도 특파기자들이 보내는 소식 17시 26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불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은 우리 손으로 일구는 것이었어요. 바로 17시 32분 아동방송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불씨를 찾은 아왕녀 18시 21분 서계 편집물 가족사진 18시 38분 문답을 보내드립니다. 경제적 실리가 큰 논판 양호에 대하여 18시 44분 현지 방송 증산의 동음 드높다 19시 1분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장애자 권리보장 정책의 혜택 아래 19시 30분 특집 백두산 기술계 산간 문화도시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29분 무궁토록 번영하라 위대한 조국이여 조국해방 요든돌 송대이 경축 21시 45분 운문 기행 길이 조나라 평양 대봉용기의 세력사를 이 대동강반에 빗긴 새 문명의 성가 22시 3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